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이주호입니다. 요즘 이 부동산 주택 시장에서 평준화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워낙에 고가였던 아파트의 가격은 내려가고 있고 오히려 저가였던 소형 아파트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 소형 매물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소형 매물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저희가 익히 소개해드린 바가 있었죠. 자, 이렇게 상대적으로 소형 매물의 인기가 늘어나면서 적은 돈을 투자해서 좋은 매물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이 찾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알짜 매물 정보 그리고 부동산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생생 부동산 클리닉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민을 직접 들어보기 위해서 전화와 문자 통로 저희가 열어놓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전화 02-2077-633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 문자도 열어놨죠. 02797-030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요즘 8월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들 휴가를 가셔서 그런지 부동산 시장이 약간은 좀 뜸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9월이 되면 휴가 다녀오신 분들 다시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가지게 될 텐데 9월이 되면 다시 부동산 시장은 활기를 띨 수 있을까요? 사실 요즘처럼 부동산 시장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네.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경제는 굉장히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부동산 시장은 워낙 몇 해 전 한 뭐 2, 3년 전 같은 경우 굉장히 침체기에서 지금 이제 극복이 되는 올 네. 초부터 해서 이렇게 됐는데 또 메르스 때문에 잠깐 굴곡은 있었지만 어쨌든 여름이라고 그래도 시장에서는 예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좋은 분위기다라는 네. 분위기가 연속이 될 가능성은 지금은 높죠. 근데 네. 이제 저해 요소가 있다면 일단 지금 이제 분양 시장이 가장 뜨겁거든요. 네. 아무래도 새 아파트를 지금 실거주 목적으로 사시는 분들인데 지금 이제 그 분양 물건이 많아지는 네. 공급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좀 이렇게 선택의 폭도 많아지고 좀 사려는 분들 또 7월 22일 날 대출 규제가 좀 맞아요. 되면서 이자 플러스 원금까지 이렇게 내야 되는 네. 어떤 부담 때문에 좀 사려는 분위기가 조금 약화되는 분위기 또 미국이 이제 조기 인상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이 또 화두가 되면서 우리나라도 만약에 상대적으로 금리가 인상이 된다면 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주택에 대한 거래량, 거래 수요자들이 조금 미치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이 얼만큼 빨리 다가올 것이냐 이런 거를 예측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국 금리 인상도 주시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측면을 다 속속들이 좀 들여다보면서 내가 정작 팔아야 될 타이밍 또 내가 산다면 어떤 것을 사야 나중에 향후 가치가 좋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될 때라고 보이고요. 네. 이 시청 잘 하셔서 구석구석 많은 질문자들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해결해 보시고 또 세미나를 통해서 전체적인 시장을 조금 더 예측을 잘 해보는 네. 이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시청자분들이 언제 매도를 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언제 어떤 물건을 매수하는 것이 좋은지 여러분들이 아마 많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청자분을 직접 연결해서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신지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먼저 첫 번째 사례자분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예, 점이 또 궁금하셔서 하나인데. 전화 주셨어요? 예, 제가 장애유타운을 네.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네, 더블 역세권에다가 네, 그 일반 분양분이 한 50% 정도 돼서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매물이 대지가 한 13평에 네. 매가가 한 2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 가격과 시기가 좀 적정한지 만약에 제가 투자를 한다면 한 4, 5년 뒤에 입주 시기에 빠져나와야 되는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자를 하기 위해서 장위 뉴타운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매수부터 매도 시점까지 그 전반적인 사항이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이윤환 대표 직접 연결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자, 이제 투자를 또 뉴타운 재개발 구역에 물건을 하나 좀 사볼까 나중에 이제 새 아파트가 되기 위해서
시세 차익을 좀 볼까 이런 측면에서 지금 문의를 주셨는데요. 네네. 지역적으로 장인뉴타운 하면은 굉장히 좀 강북 쪽에서는 또 서울 전체로 따진다면 굉장히 좀 넓은 구역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되어진다면 지금은 이제 기름뉴타운이 굉장히 이 지역에서는 좀 중심이다라고 한다면 그 중심권역을 공유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좋은 입지 지역이다라고 해서 아파트가 되어진다면 굉장히 좋을 거는 분명해요. 자, 근데 이제 그 장인뉴타운이 지금 전체 15개 구역 중에서 네. 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눴는데 지금 1단계가 조금 이렇게 진행이 좀 빠르고 나머지 2, 3단계는 조금 느리거나 아니면 지금 이렇게 취소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도 맞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분위기가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좀 진행이 좀 빨리 되고 있는 곳이 지금 그 석기역 근처에 6구역을 보시고 계신 거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6구역에 지금 그 사업 진행이라고 그러면은 사업시행 인가를 5월 달에 받았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관리 처분을 앞두고 있는 요 사이 시점에 있어요. 네네. 자, 그래서 조합 물건을 산다라고 한다면 아직은 평가가 나오기 이전 단계의 물건을, 즉 빌라 형태라거나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3평짜리를 한 2억에 살라 그러는데 네. 시세 전망이 어떠느냐라고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네네. 중요한 건 이 재개발 뉴타운 지역에서 조합 물건을 산다 하는 거는 그야말로 관리 처분 됐을 때 얼마만큼 평가가 나올 것이냐를 미리 예측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통상적으로 13평짜리가 빌라다라고 한다면요. 대지 지분 곱하기 한 1.8배를 해요. 공시지가 해서. 그랬을 경우에 산정되는 금액이 대략적으로 나올 겁니다. 요게 지금 단독 부지거든요. 단독 부지예요. 예. 단독주택 부지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 곱하기 한 1.3배를 해요. 자, 그거를 미리 계산을 해서 예, 예. 이 물건이 나중에 평가받을 금액이 얼마 정도, 만약에 지금 2억인데 평가를 1억 5천에 받았어요. 예. 자, 그럼 내가 프리미엄을 5천을 주고 산 케이스가 되거든요. 네네. 자, 근데 그때 관리 처분 되고 나서 형성되는 금액이 이제 권리가액이 평가 받은 금액이 1억 5천짜리가 피가 한 2,500으로 돌아다니더라. 라고 한다면 나는 일단 2,500이 마이너스 된 거거든요, 바로. 예. 자, 그런 거를 잘 꼼꼼히 챙겨가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지역이 나쁘지는 않다고 선행을 말씀드렸고, 또 이 지역 중에서 6구역 같은 경우는 석가역 근처고, 또 아까 하신 대로 조합원 수가 굉장히 조금 적은 곳에 속해요. 그래서 일반 분양 전체적으로 한 1,600세대 된다면 조합원 수가 한 800세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업성으로는 좀 좋아 보여요. 그래서 비례율도 조금 높아 보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은 있는데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드바이스를 드리고 싶다면 지금 분위기에서 약간 어떤 피가 형성되지 않았나 싶기 때문에 조금 기다렸다가 비례율이 적용되는 정확하게 그때 그 조합원의 물건을 평가액 받은 물건을 피를 정당히 주고 사시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때 돼서는 물건이 또 따로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사업시에 제가 조금 비싼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사업시에 인가 받고 이 관리 처분 되는 사이 시점이 사실은 제일 분위기가 좋을 때예요. 그래서 이 재개발 뉴타운 지역은 항상 가라앉았을 때가 있는데 요 사업시 인가 전 단계 아니면은 관리 처분 받고 나서도 그 어떤 분위기가 조금 침체되는 그런 구역들이 많이 생기는데 여기마저도 지금은 사업성이 좋다고는 하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차라리 안전하게 관리 처분 받고 나서 제대로 된 평가 받고 그리고 프리미엄을 주고도 구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 분양 물건도 예측을 하게 되는데 그 일반 분양이 잘 될 수 있는 높은 금액은 아닌지 조합원 분양 금액이 높지는 않은지 이때 관리 처분에서 다 평가가 되거든요. 지금 미리 추산하기에는 조금 이르고요. 또 사업시 인가에서 관리 처분 갈 때까지 평가가 적으면요. 조합원들끼리 반발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관리 처분이 길어져요 또. 그럼 내가 이제 묶이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 안전한 투자라고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는 그런 투자를 하려면 시기를 잘 선택해야 될 것 같으니까요. 조금 더 늦췄다가 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네네. 도움이 되셨어요?
예. 네. 아니 근데 지금 좀 전에 그러면 투자를 했을 때 네. 제가 한 입주 시기 여보세요? 네, 네, 예, 말씀하세요. 입주 시기 때 하고 네. 좀 하고 난 다음에 입주하고 난 다음에 좀 추이를 보는 게 더 나은지 그거 대표님 매도 시점도 같이 한번 네. 말씀해 주시면 자, 일단은 사업지마다 다 틀려요. 네. 그러니까 사업성이 좋고 조합원들한테 이익이 되는 곳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입주 전 단계에서 관리처분하고 입주 사이가 일단은 뭐 한 3년 걸리거든요. 네. 자, 그 사이에 초기 단계에 사시는 게 좋을 겁니다. 관리처분 되고 나서. 예. 왜냐하면 입주 단계에서 가격이 좀 꾸준히 올라가는 곳들이 이제 좋은 지역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차라리 입주 전 단계에서 이렇게 매입을 하는 것보다는 관리처분 되고 나서 철거하는 시점, 그 사이 한 1년 안팎으로 해서 구입하는 모습이 좋지 않나요? 왜냐하면 지역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많은 구역이에요. 네. 그래서 너무 입주 때까지 가기에는 조금 프리미엄이 더 형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시점상으로는 관리처분만 기다리셨다가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또 일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다시 한번 전화를 나중에 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예. 오늘 너무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두 번째 시청자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시청자님, 어떤 궁금증 갖고 있을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예, 저는 강남역 5번 출구, 네, 예, 거기 나가면 우성 아파트 5차, 네, 그거 24평을 사도 될지 궁금해서요. 네, 제가 알겠습니다. 투자 목적입니다. 투자 목적으로요. 알겠습니다. 예. 강남역 5번 출구 앞에 있는 우성 5차 아파트 과연 매수해도 되는지 이윤환 대표 직접 연결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또 투자로 이제 아파트인데 이번에는 아까 재개발 빌라였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아파트를 해도 되느냐인데 강남역 하면 그야말로 뭐 교통의 요지면서 뭐 상권이라든지 또 그 삼성 사옥 단지들이 형성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입지가 좋죠. 네, 자,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이 강남역 근처라든지 경부고속도로를 사이에 두는 어떤 서초동 지역에 있는 아파트하고 반포동 지역에 그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하고의 주거 선호도는 반포동이나 잠원동이나 이런 그 아파트로서 밀집되어 있는 곳이 훨씬 유리합니다. 자, 그런 측면이 이제 시세적인 관점이 굉장히 좀 높이 형성이 되게 있는데 네, 일단은 그 지금 서초 5차 아파트 같은 경우를 굳이 한다면 해도 괜찮아요. 그런 부분에서 뭔가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예, 어떤 부분이 있냐면 바로 옆에 그 롯데 칠성 부지 있죠. 예, 자, 이 롯데 칠성 부지가 지금 개발 계획안을 지금 이미 서울시에 제출을 해놓은 상태고 서울시에서는 아직 인가를 내주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뭐 전 국민이 롯데에 대한 부분 때문에 굉장히 지금 관심이 주목돼 있는 가운데 지금 분위기라면은 사실은 조금 영향력을 덜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분위기가 썩 좋지만은 않기 때문에 사셔도 되는 거고 하고 이게 만약에 서울시에서 좋은 인가가 나서 어떤 그 옛날에 그 삼성동의 한전 부지처럼요 뭔가 좋은 개발 이슈가 나타나게 된다면 그 이 지역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최소한 5%에서 10%는 뛸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투자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이 지역이 워낙 그 많은 그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아니다. 교육 환경이라든지 또 아파트 밀집 지역하고는 틀리게 상권이 돼 있는 곳의 아파트에 대한 가격은 30평대를 기준으로 여기가 한 8억대밖에 안 되거든요. 예, 또 지금 노후도가 되게 애매해요. 지금 여기가 96년도에 입주한 그 단지가 굉장히 작은 아파트거든요. 네, 자, 그래서 단점도 있는 거죠. 뭐 재개발이라는 부분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 있고 또 단지가 작다는 부분.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큰 아킬레스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반짝하는 어떤 그 분위기 근처에 좋은 호재 없으면 또 가격이 정체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다른 대안처가 없는 상태에서 투자가 정말 여기를 해야 되겠다고 선택을 한다면 말리지는 않겠어요.
나쁘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 좋지도 않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지금 분위기가 사실은 전체적으로 아파트가 지금 많이 좀 가격이 올라 있는 상태거든요. 재작년에 비해서. 예. 지금 분위기에서 오른다면 이런 호재에 힘입어서 약간 오르겠지만 예. 전체적인 시장에서는 약간 쉬었다 가는 게 더 유리하거든요, 사실은. 예, 그걸 잘 따지셔야 돼. 이 아파트라는 투자가 정말 저점이었을 때 투자, 이 타이밍 보는 어떤 투자에 대한 계산법이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됩니다. 그러니까 위치나 지역이나 이런 거보다는 타이밍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타이밍상 조금 좀 쉬었다 가는 분위기가 좀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말 지금 꼭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면 나쁘지는 않다. 이 정도에서 답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네. 네. 감사합니다. 얘기가 좀 마음에 와닿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사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좀 현명한 투자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시청자분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시청자분인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전 매수 계획이 있는데요. 네. 고덕동 시흥 아파트가 철거된 후에 네. 삼성 레미안 아파트가 생긴다고 하는데요. 예. 제가 프리미엄 2천만 원 더해서 매수하는 게 괜찮을까 문의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질문을 저희가 직접 이윤환 대표로 연결해 드릴게요. 만나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네. 네. 자, 고덕 시형이 이제 재건축 돼서 이제 분위기가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자, 네네. 이제 2017년도에 이제 입주 예정인 그야말로 3,600세대 메모드급 그 아파트 단지가 형성이 될 텐데, 자, 뭐 지금 피를 주고서 살까 이 고민이 된다면요, 네네. 안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유는요. 일단은 뭐든지 집값이라는 거는 그렇습니다. 공급량이 많아지게 되면은 수요층들은 분산된다는 거죠. 일단은 그 장점적으로 따진다면 이 고덕동이 거기서 사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죠. 뭐 워낙 공기도 좋고요. 근린 공원이라든지 또 학군 그리고 교통편도 굉장히 좋은 구역입니다. 자, 근데 이쪽에서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 시세라고 한다면 현재는 그 롯데캐슬버스트라든지 프라이 팰리스라든지 1단지 고덕 1단지 그 재건축의 아이파크라든지 요게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고 지금 그 고덕시형이 이제 재건축돼서 신축 아파트 2017년에 입주가 될 거기 때문에 이제 한참 공사 중이고 예년 같으면 여기에 뭐 프리미엄이 더 많아지고 많이 들끓어야 되는데요. 사실은 이게 지금 일반 분양을 터치고 나서도요. 최근에 분양이 미분양 물건까지 소진이 됐어요. 그만큼 좋은 인기도 측면에서 지금 프리미엄이 존재해 있는 게 아니라 인기가 없던 상태에서 지금 그나마 미분양 물건이 다 소진되고 나서 그나마 좀 찾는 분한테는 조금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부분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오른쪽에 하남 미사지구가 들어서게 된다면 지금 여기가 이제 그 금액으로 따진다면 지금 하시려는 곳이 평당 한 2천 정도거든요. 30평대 기준으로는 한 6억 5천에서 7억 정도가 되는데 불과 요 가까운 거리의 미사 강변 신도시 같은 경우는 3만 6천 세대가 들어와요. 여기도 나중 교통편으로 본다면 9호선, 5호선에 대한 그 연장도 있고요. 또 한강변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많고요. 또 새 아파트입니다. 여기가 분양 금액이 1,300이에요. 지금 프리미엄이 작용을 해서 1,400, 1,500 그 이상으로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믹서가 된다면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미사 강변 도시가 더 뜨면 떴지 이 그 고덕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더 뜨기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여기 있는 전세 수요자들은 지금 이쪽으로 가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요층들이 벗어나게 된다면 전세 금액도 빠질 뿐더러요. 매매 금액도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또 빠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우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어찌 보면 수요층 대비해서 왜냐하면 분양시장이 워낙 지금 좋기 때문에 수요층 대비 공급 물량이 좀 적어진 탓에 프리미엄까지
줘가면서 사시려고 생각을 하지만 장기적으로 프리미엄까지 사서 또 7억 이상, 8억 이렇게 올라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차라리 조금 기다렸다가요. 하남 미사지구에 어떤 분양 물건이 조금 많아지고 지금 이제 피가 있는데 피를 주고서라도 산다면 저는 하남 미사지구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숨고르기를 하셨다가 조금 이렇게 더 싸고 유망한 지역으로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시청자님. 네네. 원래 생각했던 거를 좀 바꾸셔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아, 기자님. 네. 오늘 전화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세 분의 시청자분과 부동산에 대한 고민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문자로도 상담을 신청해 주신 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문자로 어떤 사연들이 올라왔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우선 첫 번째 문자 상담은 이분입니다. 3602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주택대출 규제가 발표가 됐고 금리 인상까지 만약에 단행된다면 이 아파트 매매 시장이 좋지 않을 것 같은데 과연 어디에 투자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좀 궁금한 부분이긴 한 게 주택대출 규제가 내년 1월부터 강화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혼란스럽기도 하거든요. 네. 자, 일단은 이게 작게나마 세미나에 제가 꾸준히 이렇게 세미나를 통해서 이제 드리는 내용인데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게 네. 어떻게 보면 돈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이 좀 점점점 좀 죽는다, 좀 침체가 된다. 그러면은 침체되기 이전 단계가 가장 뜨겁게 달아올 때니까 그렇죠. 차라리 그때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게 유리하겠죠. 자, 근데 지금 질문 내용은 어떤 부분이냐면 아파트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네. 아파트 시장만을 놓고 봤을 때 어디에 투자해야 된다고 하는데 일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요. 정말 침체됐을 때 네. 불과 한 3, 4년 전, 2, 3년 전 이때 구입을 하셨던 좀 유망 지역에 분양되는 미분양 아파트라든지 네. 아니면 전세대 비율이 좀 높았던 아파트 또 새 아파트 단지가 큰 곳 이런 거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지금 그쵸. 가격이. 그런 상태에서 지금 아마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살라고 좀 준비를 하셨는데 네. 덜컥 지금 좀 이런 대출 규제라든지 금리 인상이 또 예상된다고 하니까 아파트를 해야 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오히려 보면요. 지금 올해 들어서 또 아파트를 구입을 안 하신 게 잘하지 않았느냐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네. 이 아파트라는 시장이 꾸준히 이어질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파트도 좋게 꾸준히 오를 아파트가 있고 그렇지 않은 아파트에서 명확히 구분을 해야 돼요. 네. 자, 그리고 아파트에서 좀 탈피해서 뭐 상가, 오피스텔 또 뭐 요즘 뭐 다세대 빌라가 많이 유행을 하지만은 네. 어쨌든 여러 가지 형태를 놓고 봤을 때 어느 것이 더 유리한 거에 대해서는 요목조목 지역별이나 종목종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그 부동산 투자의 원칙을 두는 부분이 공급의 희소 가치를 분명히 먼저 따져라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분양되고 있는 물건 중에서 공급이 많아질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될 곳. 그렇죠. 그래서 방금 전에도 또 미사 강변도시를 권유하는 이유는 이렇게 신규 분양되고 있는 시장 중에서 추가로 어떤 택지 조성이 지금 계획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하남 미사지구라든지 위례 신도시라든지 마곡지구라든지 이런 거는 네. 분양을 받게 된다면 괜찮거든요. 근데 지금 프리미엄이 존재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매입을 한다 선뜻 그것도 사실은 조금 이렇게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예요. 네. 그래서 아파트 말고 좀 여러 가지 측면을 조금 두들겨 봐서 어느 것이 조금 더 이익이 되겠느냐. 네. 재건축, 재개발 시장도 당연히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라는 부분을 내가 이 물건을 내가 얼마를 투자를 하고요. 그리고 네. 현재 물건 금액이 얼마인데 얼마 정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 또 앞으로 누군가가 이 물건을 매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맥을 짚고 가야지만 투자에 승부를 내서 이기는 투자를 하지. 안 그러면 정말 지는 투자. 네, 결국은 그쵸. 시장에 참여했는데 내가 꼭지에 탄 어떤 시장 참여자가 되는 겁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시청하시는 분들 또 세미나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 방송을 통하지 않은 또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은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정확하게 시장도 예측하고 재테크를 좀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쵸. 그러려면 조금 더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도 하고 시장에 대한 부분을 자꾸 조금
공부를 잘 해야 네.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뭐 세미나 한번 네. 많이 와보시고 꾸준히 시청을 해다 보시면은 반드시 해법이 나올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렇죠. 싶어요. 자, 투자의 시야를 조금 더 넓혀보자는 이야기였습니다. 아직까지도 궁금하신 점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윤환 대표의 세미나에 직접 찾아오시면 됩니다. 세미나 안내해드리죠. 네,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입니다. 주제는 2015년 부동산 핵심 전략과 소액 투자적 바로 알기고요. 오는 8월 17일 월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7호선 논현역 8번 출구에서 세미나가 열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02797-0300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알짜배기 매물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짜 매물 소개 시간인데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전화 열어놨습니다. 02-2077-6392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매물 소개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왔습니다. 아하 부동산 투자연구소 박준영 소장 그리고 ENR 투자연구소 송승현 소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본격적으로 매물 소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먼저 송승현 소장님, 오늘 어떤 매물 준비하셨습니까? 네, 본 매물은 강남 중에서도 강남으로 뽑힙니다. 서울에서 지가가 가장 높고 향후에도 가장 지가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삼성동 매물이 되겠는데요. 생활권과 함께 아주 저평가된 메리트입니다. 삼성동 다세대 주택을 소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삼성동 다세대 주택 그리고 박준영 소장의 매물도 두 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박준영 소장은 어떤 매물 준비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매물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지역개발 프로젝트라든지 편의시설 확충, 그리고 교통망 증대, 그리고 유인구 증가 등으로 수익성, 안정성, 황금성을 부동산 투자에 삼박자를 갖추고 있는 높은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을 가져다줄 강동구, 천호동 매물과 강남구, 역삼동 매물 준비했습니다. 네, 천호동과 역삼동 다세대 주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저희가 첫 번째 매물부터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첫 번째 매물 어떤 것인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자, 첫 번째 매물은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위치는 5호선 9분다리역에서 걸어서 7분 거리고요. 올해 11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매매 금액은 3억 2천만 원, 전세 보증금 3억 500만 원을 감안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약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자, 박준영 소장이 준비한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인데 어떤 추천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네 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네. 일단 재건축 이주소의 배후 지역입니다. 그래서 고덕지구라든지 등촌, 그리고 강남권 재건축 이주소의 배후 지역으로 현재 많은 이주소보다 공급 물량이 부족한 탓에 임대가 및 매매가가 꾸준히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초저가의 분양가격인데요. 시행사 선분양으로 분양가가 매우 저렴하여 수리룸을
1,500만 원의 소액 투자로도 매입할 수 있고 월세 전환 시에는 12%의 고수익이 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역세권 개발에 따른 집가 상승을 예상할 수 있는데요. 지하철 5호선 구분다리역과 도보 7분 거리의 역세권 지역에 위치하여 강남권까지 20분대 진입할 수 있고 그리고 2016년 황금라인 지하철 9호선 그리고 5호선, 2017년 8호선 등의 연장 개통 예정으로 현재도 편리한 대중교통이 앞으로 더욱더 좋아질 거로 예상이 되고요. 그에 따른 역세권 개발에 따른 또 집가 상승도 크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동구 지역 발전의 두 축이라 일컫는 고덕 상업 업무 복합단지 그리고 상일동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개발과 더해 천호 뉴타운 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현재와 미래가 보장된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네, 추천 포인트 들어봤고 그렇다면 이 지역 주변 여건 상황은 어떤지 그 여건 상황도 함께 정리를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우선 교통 인프라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올림픽대로라든지 외곽순환도로, 그리고 중부고속도로, 그리고 구리 암사대교 등이 인접하여 서울 도심과 그리고 수도권은 물론 전국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더해 지하철 5호선 상일역에서 하남 미사지구까지 연장 발표, 그리고 2016년 지하철 9호선, 그리고 2017년 8호선이 연장 개통을 앞두고 있어 교통 여건은 더욱더 좋아질 것이고 그리고 역세권 개발에 따른 개발 호재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 자연공원하고 그리고 한강 그리고 암사, 선사, 유적지 등 우수한 자연 역사 문화 환경을 가지고 있고 1자산에서 한강까지 구 전체를 아우르는 도심 환산형 그린웨이를 구축하여 생활 주변 어디에서든지 그린웨이를 통해 일상 속의 산책과 여가생활을 즐길 수도 하였고 그리고 다양한 학군 형성으로 인근에는 명일, 천호 고명초등학교 그리고 천호 강일중학교 그리고 성덕 여자중학교, 성덕, 배재, 한영 외국어 고등학교 등 다양한 학군이 형성되어 있어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편의시설 또한 풍부하여 관공서, 종합병원, 그리고 재래종합시장, 그리고 대형마트, 백화점, 천호, 롯데월드 등이 인접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생활, 주거, 환경, 더해 학군 또한 우수한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교통의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고 거기에다가 공원 같은 근린시설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 살기 좋아 보이는데 주변에 개발 호재들도 있어야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쪽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꾸준히 체계적으로 지금 개발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일단 도시 부적격 시설인 집창촌과 그리고 노화된 재래시장을 정비하여 더 풍요롭고 쾌적한 서울 동남권의 신주거 문화의 중심지로 개발할 천호 뉴타운 사업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데요. 사업이 완료되면 1구역에는 지하 5층에 지상 40층의 주상복합으로 들어설 예정으로 지역 일대 상권의 가치 상승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강동구를 자족도시로 발전시킬 업무단지 조성인데요.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2지구의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78,144제곱미터에 200억의 중소 엔지니어링 업체가 들어설 예정으로 인근 제1지구 첨단 업무단지의 삼성 엔지니어 등과 함께 동종산업 직접화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3지구의 고덕상업 업무 복합단지 23만 4,523 제곱미터의 최적의 비즈니스 환경을 갖추고 있어 많은 기업이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곳으로 앞으로 비즈니스 그리고 R&D 시설, 유통, 상업, 문화시설, 관광, 숙박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으로 이들 지구의 기업들이 모두 입주하면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10조 9천억 원 그리고 고용 유발 연간 6만 2천여 명 그리고 임차 수요 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더해 천호 뉴타운이라든지 천호 성내 재정비 촉진지구 고덕지구, 둔천지구의 대단히 재건축 사업으로 많은 이주 수요와 더불어 대기업 상주인원 유입으로 인해 임대 및 매매 시장이 더욱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져 임대가 상승과 집가 상승의 동방상승을 크게 기대할 수 있는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네, 산업단지가 들어서다 보니까 경제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니까 그 수요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우선 그 건물이 갖고 있는 장점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건축주께서는 유명한 모 가수의 친오빠가 직접 네. 건물을 지으시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좋게 짓고 계시는데요. 네. 2015년 11월 준공 예정인 다세대 주택이고요. 총 5층 중 로얄층인 3층입니다. 그리고 전용이 71.71제곱미터, 약 22평이 되고요. 그리고 대지가 33.05,
제곱미터에 10평 정도 되고 방 3개, 욕실 2개, 그리고 주방과 분리된 넓은 거실, 그리고 발코니를 갖춘 3룸입니다. 그리고 필로티 구조로 100% 주차가 가능하고요. 엘리베이터, LED 전등, 그리고 방범용 CCTV 설치, 그리고 옵션으로는 시스템 에어컨 설치와 고급 자재로 내외장 시공, 그리고 결로 방지 시공 예정과 옥상에는 개별 창고와 개별 텃밭을 갖출 예정인 건물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건물이 도대체 어느 정도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을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렴한 분양가입니다. 그래서 직접 현장에 나오시면 이제 직접 확인하시면 더 아시겠지만은요. 제가 저렴한 분양가 3억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임대가 3억 500만 원이고요. 그래서 실투자 1,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월세 수익과 뭐 시세차익의 동반상승을 기대하시는 투자자께서는요. 보증금 5천만 원에 120만 원, 대출 2억 1천만 원 정도 이용하시고요. 실투자 6천만 원으로 대출 이자 공제하시고 연 750만 원에 아주 높은 수익률, 12%의 수익률이 가능한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 들어보긴 했지만 우리가 이 매물을 투자할 때는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 시청자님들 봤을 때 3룸이기 때문에 이거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물론 3룸이지만 가치가 무겁지만 지역 특성에 따라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직접 나오셔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3룸 같은 경우는 단기보다는 중장기 투자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박준영 소장이 준비했던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자, 이어서 두 번째 매물 만나보겠습니다. 이 송승현 소장이 갖고 온 매물입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이번 매물은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삼성중앙역에서 걸어서 2분 거리고요. 내년 5월에 준공될 예정이고 매매 금액은 4억 9,500만 원 정도. 그런데 여기서 전세 보증금 4억 4천만 원을 감안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5,50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과연 어떤 추천 포인트가 있는지 그것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일단 추천 포인트 한 3가지 정도로 간추려 봤는데요. 본 매물이 있는 곳은 삼성동에 위치를 하였습니다. 하단 쪽으로 보시면은 테란노가 잘 있기 때문에 테란노의 중심 뛰어난 입지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삼성중앙역과의 도보거리 2분 정도입니다. 초역세권 매물이라는 게 첫 번째 추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은 서울 2030 도시기본계획의 아주 중심 핵이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향후에 개발 호재를 한번 받아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보시게 되면은 본 매물은 전용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구형으로 보시면 한 20평대가 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실거주의 메리트와 함께 향후에 9%라는 안정적인 수익률까지 한번 동반해 볼 수 있는 그런 큰 장점을 가진 매물이라고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동이라고 한다면 사실 두말하면 잔소리긴 한데 그래도 입지 여건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삼성동은 말씀하신 것처럼 입지적인 강점이 가장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삼성동은 강남의 교통과 업무 상권의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본 매물은 초역세권 매물이 되겠는데요. 지금 삼성중앙역에서 본 매물이 있는 곳까지 직선거리로 200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보 2분 거리, 넉넉하게 한 1분 30초면 충분한 거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본 매물이 있는 곳은 이제 지하철 9호선 2단계가 지금 개통된 그런 상황인데요. 향후에 3단계, 4단계까지 이어진다면은 교통적인 편리성이 좀 더 확대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 지금 본 매물이 있는 하단 쪽으로 이동하시면은 설명드린 것처럼 그 테란노의 중심에 위치를 하였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로 인해서 그만큼 고급 인력이라든지 다양한 수요층이 두텁게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 매물의 이제 주변을 보시면 편의시설을 한번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주변에 코엑스라든지 대형 백화점, 또한 그 공항터미널이 잘 갖춰져 있고요. 또 상단 쪽으로 이동을 하신다면은 신사동 가로수길, 그다음에 압구정 로데오 거리와 청담동 명품거리가 잘 있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상권과 함께 다양한 생활 편리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지금 녹지 공간을 한번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주변을 보시면은 서울의 중심, 뭐 사찰 중에 한 곳입니다. 봉은사라든지 하단 쪽으로 보시면은 선 정릉역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도심 속에 공원을 하나 안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본 매물이 있는 곳 주변을 보시게 되면 뭐 원주중학교라든지 경기고등학교, 학동초등학교가 잘 있기 때문에 학군적인 프리미엄도 듬뿍 받을 수 있는 입지라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매물의 투자의 측면에서 접근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개발 여건도 뒷받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개발 호재 있습니까? 네, 그 테란노를 보시게 되면은 뭐 상업과 업무가 집중적으로 개발을 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교통적인 면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영동대로를 보시게 되면은 8개 노선이 겹치게 되어 있는데요. 뭐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뭐 다양하게 이제 거미줄처럼 겹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것이 이제 8개 노선이 된다면은 뭐 경제 효과는 40조를 넘게 되겠고요. 그로 인해서 고용 창출은 30만이 넘는 그 어마어마한 큰 효과를 가져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보시게 되면 이제 국제교류 복합지구를 볼 수 있겠는데요. 마이스 산업의 중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한전부지부터 잠실까지 이어지는데요. 그 잠실 같은 경우는 스포츠 문화, 엔터테인먼트가 크게 육성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한전부지 같은 경우 마이스 산업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이스 산업 같은 경우는 굴뚝 없는 황금 사업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그로 인한 좀 더 많은 고용 창출과 함께 현대 자동차 이제 사옥이 또 뭐 착공이 들어가면은 더욱더 많은 지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강남역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은 삼성타운이 입주를 하면서 그 주변은 지가가 30% 정도 상승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 규모가 3배가 넘습니다. 그로 인해서 더욱더 큰 중심적으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지가 상승을 볼 수 있겠고요. 앞으로 서울의 중심이 강남에서 지금 삼성동으로 움직인다 할 정도로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삼동부터 이제 삼성동까지 이어지는 테란로를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테란로를 보시면 구글 캠퍼스가 개설을 했죠. 그 포브스 선정으로 보시면 3위에 랭크될 정도로 아주 큰 기업인데요. 지금 구글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한국 스타트업은 좀 더 해외 진출이 가속화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팁스 창업타운이 개설이 되면서 주변 일대는 그 벤처 기업으로 더욱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가고 앞으로도 고용 창출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개발 호재까지 들어봤습니다. 입지 여건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좋은 것 같은데 정작 이 건물이 어떨지 건물 특징도 한번 짚어주세요. 네, 본 매물은 지금 내년 5월에 준공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총 13층까지 이루어질 거고요. 지금은 13층 중에 9층에 위치를 하였습니다. 방 3개 욕실 구조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본 매물 같은 경우는 가변식 구조로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큰 방을 하나 놓고 위에 큰 방 또 하나 놓던지 아니면 방 2개로 꾸밀 거든지 그거는 가변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실내는 풀 옵션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TV라든지 에어컨 모든 게 풀 옵션으로 들어갈 거고요. 뭐 양복을 이제 드라이 클리닝 가능한 스타일러까지 장착이 되기 때문에 강남 매물 중에서 가장 옵션이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본 매물 같은 경우는 대로 바로 앞에 35m 도로를 갖추고 있고요. 지금 코너짜리이기 때문에 개방이라든지 통풍이 굉장히 우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구조를 변경 가능하다고 하니까 자신의 취향대로 구조를 변경해서 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물건이 어떤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도 설명을 해주세요. 네, 본 매물 지금 매매가 4억 9,500만 원이 되겠는데요. 주변에 인근의 아파트를 보시면은 지금 사이즈를 보시면 한 7억 5천에서 10억 정도 육박합니다. 그만큼 본 매물이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본 매물 같은 경우는 보수적으로 지금 잡았을 때 전세금 4억 5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투자 금액은 5,500만 원 정도 소액 투자를 하시고 향후에 묻어두신 다음에 좀 더 많은 매매 차익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매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본 매물 임대는 3천에 200에서 220만 원 정도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를 잘 활용을 하신다면은 9% 정도의 수익률과 함께 향후에 매도 차익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매물이라고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매물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들어봤지만 우리가 이 매물에 투자로 접근을 할 때에도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정리해 주세요. 네, 본 매물 지금 이제
인접에다 코너 자리에 위치를 하였다고 하는데요. 지금 주변에 굉장히 지금 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오셔가지고 도면과 함께 착공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서 직접적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제로 눈으로 보고 발로 뛰어서 확인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살펴봤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세 번째 매물 만나보겠습니다. 박준영 소장이 준비한 매물인데요.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매물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분당선 그리고 설릉역에서 도보 2분 거리예요. 올해 12월에 준공될 예정이고 매매 금액 3억 5,500만 원을 매매 금액은 3억 5,500만 원. 거기에다가 전세 보증금 3억 3천만 원을 감안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2,500만 원 정도입니다. 자,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과연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을지 박준영 소장에게 직접 들어보도록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네 가지로 정리를 한번 네. 해봤습니다. 일단 우수한 황금성을 자랑하는데요. 강남 지역은 각종 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거주 수요가 많고 자산 가치의 상승 기대로 투자자 수요까지 유입시킴으로써 초과 수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에 반해 신규 택지가 없기 때문에 주택 공급에 한계가 있어 지속적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곳이라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여 꾸준한 집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파격적인 분양 가격인데요. 건축주 선 분양 매물로서 분양가가 시세 대비 아주 저렴합니다. 그래서 2,500만 원의 소액 투자로 강남 중심에 고급 투룸을 장만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단기 사유 차익은 물론 월세 전환 시에는 12.6%의 고수익이 보장된 매물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풍부한 임대 수요로 대기업 본사들의 대형 업무 시설들이 밀집돼 있고 상권이 집중되어 있어 혼자 사는 직장인들이나 상점의 종사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으로 임대 수요가 풍부하여 지속적인 임대가 상승을 예상할 수 있고요. 더불어 강남은 희문, 경기, 그리고 서울 중동고등학교, 그리고 경기 숙명여자고등학교의 유명 고등학교와 대치동 학원가가 위치함으로써 교육 여건이 매우 좋아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지역으로 학군 수요 또한 풍부하다 할 수 있습니다. 더해 강남 지역의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한 대규모 재건축 이주 수요까지 가세하여 임대가 상승은 물론 집가 상승까지 바라볼 수 있는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네. 자, 강남구 역삼동도 삼성동과 마찬가지로 두말하면 잔소리겠지만 그래도 입지 여건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더블 역세권인데요. 지하철 2호선 그리고 선릉역과 분당선을 도보 2분에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 노선과 그리고 경부, 호남 등 각 지역으로 연결되는 고속도로, 그리고 수도권과 연계되는 도시고속도로, 도심과 연계되는 한강다리, 그리고 남부 순환도로, 내부 순환도로, 도심 고속화도로, 그리고 올림픽도로, 강변북로와의 접근이 아주 용이하고요. 그리고 남부 시외버스터미널, 그리고 고속버스터미널, 그리고 화물터미널과 도심 공항터미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통망이 구축되어 있어 수도권은 물론 전국을 이동할 수 있는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생활 인프라로 국립중앙도서관, 그리고 예술의 전당, 국립구학원, 그리고 대법원을 비롯한 법조타운, 그리고 조달천 등 전국 규모의 중요 기관들과 갤러리를 비롯한 대형 백화점, 그리고 쇼핑센터, 그리고 재래시장, 강남 세브란스 병원을 비롯한 큰 종합병원들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교육 1번지에 걸맞게 희문, 경기, 서울 중동고등학교라든지 경기, 숙명여자고등학교 등의 유명한 고등학교와 대치동 학원가가 가깝게 위치하여 교육 여건이 매우 뛰어나 교육, 생활, 그리고 교통 환경까지 갖춘 우수한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는 개발 호재를 들어봐야 될 텐데 이 강남구와 관련된 개발 호재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것들이 있죠. 바로 한전부지에 대한 개발, 거기에다가 서울의료원도 포함할 수 있을 것이고요. 롯데칠성부지에 대한 개발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개발 호재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서서 우리 송 소장님께서 워낙 말씀을 잘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그래, 강남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으로 평가하는 삼성동 한전부지에 현대자동차가 구성하는 글로벌 비즈니스센터가 들어서고 서울시가 추진하는 무역센터에서 잠실 종합운동장 종합발전 계획과 연계되면 상업,
문화, 관광 기능이 한데 어우러지는 콤팩트 시티로 조성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현재 3종 일반 주거 지역인 한전부지는 일반 상업지역으로 종상향되고 이에 따라 허용 용적률이 250%에서 800%로 3배 이상 늘어나면 기존보다 연 면적을 3배 이상 늘린 고밀도 개발이 가능해져 제2 롯데월드를 제치고 국내 최고층 건물로 등극하여 서울 강남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물론 지역 부동산 가치 상승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롯데 칠성부지 개발인데요. 강남역 부근에 있는 롯데 칠성부지 35,710제곱미터의 일반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한 후 지하 6층, 지상 55층 최고 높이 275m의 대규모 업무, 숙박, 그리고 판매, 문화, 집회시설 등을 갖춘 복합 상업시설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이 또한 지역상권 확대 및 가치 상승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더해 강남권 대단위 재건축 사업으로 많은 이주 수요와 더불어 대기업 상주인은 유입으로 인해 임대 및 매매 시장이 더욱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져 임대가 상승과 집가 상승의 동방상승을 크게 기대할 수 있어 투자 가치가 매우 높은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한전부지와 서울우리원 그리고 롯데칠성 부지까지 개발이 된다면 이 강남 개발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를 이 동네 인근에 모두 그런 영향들이 퍼질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입지 여건 여러 가지 주변 상황들 들어봤는데 정작 이 건물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게 더 궁금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2015년 12월 준공 예정인 총 대지 면적이 245평의 단지형 고급 다세대 주택이고요. 총 5층 중 2층이며 전용이 42.33제곱미터, 12.80평 정도 되고요. 대지가 22.1제곱미터. 역삼동에서 대지 지분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6.65평입니다. 그래서 방 2개, 그리고 욕실, 그리고 거실 폭이 약 4m의 넓은 거실로 이루어질 투룸입니다. 그리고 필로티 구조에서 보기 드문 1대1 주차가 가능하고요. 엘리베이터, 그리고 방범용 CCTV, 그리고 무인 택배함 설치와 옵션으로는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빌트인 냉장고, 그리고 전기 쿡탑, 붙박이장을 제공하고 그리고 고급 내장재로 시공 예정이며 특히 다세대 주택에서 볼 수 없는 드레스룸 제공과 거실에 폴리싱 타일을 이용하여 고급스럽고 세련되게 신축할 것이고요. 단지형 고급 다세대 주택답게 경비실까지 갖출 건물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다세대 주택이 경비실이 없어서 좀 불안하셨던 분들도 있겠지만 이 경비실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가격은 어떻게 될지 가격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투자자께서 직접 엊그저께 저희 투자자가 와서 시장 조사를 제대로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같은 평형에 9억이 거의 4억대인데 너무 이제 싸게 분양을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주 저렴한 분양가입니다. 3억 5,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임대가 3억 3천만 원. 그래서 실투자 2,500만 원이고요. 월세 수익과 시세 차익의 동방상승을 기대하시는 투자자께서는요. 보증금 3천만 원에 150만 원, 대출 2억 4천만 원 정도 이용하시고요. 실투자 8천만 원으로 대출이자 공제하시고 연 1,008만 원의 수익률 12.6%의 고수익이 가능한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매물에 대한 유의할 점 그 부분도 짚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는 현금성이 높은 부동산에 투자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매달 안정적인 임대 수익 확보가 용이한 물건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 꼭 현장 방문해서 그 지역의 부동산에서 시세 조사 제대로 하시고요. 그렇게 체크하신 다음에 투자하시는 게 안정적인 투자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매물까지 만나봤습니다.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자, 요즘은 이 휴가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이 조금은 뜸한 것 같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이런 시기에 좋은 매물 잡으시면 더욱 저렴한 가격에 더욱 좋은 매물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은요. 아하 부동산 투자연구소 박준영 소장 그리고 이해날 투자연구소 송승현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부동산 가이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